오늘 글로벌 증시 투나잇 첫 번째 순서로 한규수의 큐사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전화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비록 코스닥뿐이지만 좀 상승 마감한 시장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주말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걱정을 하셨죠. 다행스럽게도 오늘 국내 증시는 시초가 급락 출발 후에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 전략 후강의 반등세가 연출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지키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장세는 아닙니다만 천만 다행인 장세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고, 이미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하락 전에 먼저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와 같은 전략 후강의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모두가 약세권에서 내지는 보합선에서 마감이 될 정도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반등은 했다라고 합니다만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고, 오늘 지수 전략 후강의 반등 흐름을 이끌어냈던 세력들은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가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증시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압박을 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5,400억 정도 매물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런 반면에 오늘 기관과 개인 투자가들의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은 기관과 개인들에 의한 반등 장세가 연출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같은 이 전략 후강의 반등 장세가 과연 지수 바닥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세를 이끌어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수가 단기 저점은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아직은 낮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기관과 개인들에 의해서 장이 주도될 만한 그런 장세는 아니고요.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단기 급락 장세가 어느 정도는 진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분간 보합선 혼재 장세가 전개되면서 방향을 탐색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전망은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는 만큼 오늘 전략 후방 장세 나타났지만 공격적인 세팅보다는 아직까지는 지수의 방향을 좀 더 확인해보고 대응하는 그런 약간은 방어적인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더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고비를 넘겼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희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좀 강하고요. 단기적인 저점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거기가 진바닥인지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단기 급락세를 멈추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0.7%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강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때문에 현 장세는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그런 모멘텀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그런 강력한 호재와 그리고 강력한 반등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때문에 오늘 같은 지수 반등세, 또 오늘 미국 증시가 만약에 소폭 반등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내일도 장중간에 소폭의 반등이 나올 건데요. 그 반등을 통해서 일부 현금화 전략은 여전히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현금화 전략은 말씀드린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과 그리고 내지는 지수가 충분히 안정되고 나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 발굴의 탄생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금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향후 경기라든가 그리고 업황 전망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경기 전망도 약간 불투명하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들의 업황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약간은 좀 성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종목군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아직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있겠고, 오늘도 많은 종목의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 중심의 순환 반등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낙폭과대주를 중심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 전략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하겠고, 아직은 역시 반등을 통해서 일부 현금화 전략도 여전히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시장에서 방망이 짧게 잡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큐사인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 종목 리뷰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예, 낙폭과대주로서 이제 하이닉스를 한번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하이닉스가 장중 저점, 15만 원 저점, 15만 원 500원 저점 찍고 15만 7천 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단기적인 낙폭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반등폭이 여전히 좀 작은 상태고요. 여전히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워낙에 지금 엔비디아를 둘러싼 불확실성 변수가 많고 또 미국 증시가 불안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힘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마쳤듯이 그 반등은 일단 나타났고, 반등폭은 뭐 제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닙니다만 내일 정도까지,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소폭의 반등세를 보게 되면 내일도 국내 증시가 시초가 강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도 좀 더 반등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등을 통해서 짧게 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단행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뭐 3분기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짧게 털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펼치고 나서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기회를 한번 모색하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요, S바이오메딕스를 보겠습니다. 오늘 S바이오메딕스가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타난 모습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투신권 쪽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딱히 큰 악재가 없다는 측면, 그리고 일부 바이오 제약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관심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뭐 주가가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들고 가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고, 주가 반등세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요, 그때는 역시 따라붙으면서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는 이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와 S바이오메딕스에 대한 투자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매니저님, 저희 내일 시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시선 돌려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종목을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유망 종목, 그리고 주도주들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지금 좀 신중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섹터들을 좀 한번 분석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보다는 전력기기 관련주를 한번 오늘 분석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 중에 현대엘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 그리고 LX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오늘 큰 폭의 반등세를 기록했죠. 오늘 국내 증시 종목군들이 전략 후강의 반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의 반등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의 주가는 무려 10%나 급등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강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들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세가 연출되기 전부터 미국의 이제 노후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되겠죠. 그런 그 전력기기 교체라든가,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전력 설비 확충 성화 때문에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이제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전력 설비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현재 주가의 하락세는 좀 과도하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중장기 성장성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인공지능 관련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듯이 이들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었던 만큼 인공지능 관련주들 반등세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펀더멘탈과 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좋습니다만 이 반등을 통해서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오늘 이 반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한번 물량을 털어내는 게 맞겠고요. 털어내고 나서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라든가 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쪽 섹터가 다시 한번 재반등을 모색할 때 그때 가서 재매수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겠습니다만 추격 매수보다는 추가적인 반등부터 한 번 정도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는 이런 방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력기기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승이 나올 때 추격 매수보다는 일부 현금화, 수익을 내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후에 진입하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